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간에서 주어진 요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자기가 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까 했더니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이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요 두 개와 서로 교점을 가지면서 요놈하고도 수직이 되고 요놈하고도 수직이 되는 요러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맞죠?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얘를 이꼴 t라고 뒀고요. 얘를 이꼴 s라고 뒀대요. 그래서 요 위에 임의의 점을 어떻게 표현했겠어? t, t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t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2분의 s, 마이너스 s, 3분의 s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거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한 거죠. 그래서 t 빼기 2분의 s, t 플러스 s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t 빼기 3분의 s,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요 놈을 구한 거예요. 요 놈이 바로 뭐냐 하면 요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놈은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도 수직이 돼야 되고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도 수직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봤더니 2, 2, 1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봤더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6, 2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내적한 거 0이랑 요거 두 개 내적한 거 0이랑 하면 t와 s에 관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t와 s를 구해서 여기에 각각 대입해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해 봤더니 계산이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막 분수가 막 85분의 41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푼 방법은요.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풀어봤더니 학생이 말한 대로 풀어봤더니 정말로 막 되게 복잡한 분수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건 일단 지우시고요. 그죠? 요것도 다 지워버립시다. 요걸 조금씩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요거는 필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둘게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공간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는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직선 하나를 그려보고 요렇게 직선 하나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공간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인데 아까 이 친구가 말한 대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렇게 그었을 때 요놈하고도 수직이 되고 요놈하고도 수직이 되면서 요렇게 수직이 되면서 각각의 직선과 만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죠? 요놈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요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에 요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평면의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면 하나를 우리가 그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평면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볼까? 여기도요. 요 직선을 포함하면서 요 파란색 직선을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면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 두 평면은요, 이 파란색 직선의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인 평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이 두 평면의 법선 벡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두 평면은 서로 평행한 평면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하려고 했던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 파란색 요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평면 두 개가 서로 떨어진 간격이 결국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와 같아질 테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그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 하면 어찌 되었든 요 파란색 직선에 방향 벡터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라는 겁니다. 방향 벡터가. 그쵸? 그러면 요 파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냥 A, B, C라고 놓는 거죠. A, B, C라고 놓는다면 요놈과 요놈을 내적해도 0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직돼야 되니까. 요놈과 요놈을 내적해도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C도 0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내적을 하면 3A 마이너스 6B 플러스 2C도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C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놈의 2배를 해주면 4A 플러스 4B 플러스 2C가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예.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놈에서 요놈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B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A라는 놈은 마이너스 10B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요 A 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0B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0B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0B가 되고 플러스 2B가 돼서 C는 뭐가 되냐 하면 넘어가면 18B가 됩니다. 그래서 C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18B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향 벡터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방향 벡터는 그냥 방향만 가리키면 되기 때문에 크기는 관계없습니다. 그 얘기는 요 성분들을 모두 B로 나누어줘도 관계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B가 0일 수도 있겠지만 B가 0이면요 이 방향 벡터가 0, 0, 0이 나서 방향을 가리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방향이 존재할 텐데, 그지?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B로 다 나눠줘서 그냥 여기는 1로 써주시면 돼서 요렇게 우리가 요 파란색 직선 요놈의 방향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결국 얘가 나타내는 것이 이 두 평면의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놈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요게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요 직선이 요놈을 나타낸다고 보죠. 그러면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방향 벡터가 요놈인 평면은요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다 포함할 거 아니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요 점을 그냥 우리가 0,0,0이라고 볼까요? 분명히 0,0,0이 요 직선 위에 있죠.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방향 벡터가 이놈인 평면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y 플러스 18g가 이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결국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요 이 평면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으로부터 요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면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요 직선 위에서 잡아도 되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 생각이 됐을 때 요 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요 점, 요거 전부 다 1 되는 점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1, 2, 1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1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점에서 요 평면까지의 거리, 즉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쉽게 구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적어볼까요? 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그죠? 요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 플러스 요거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 18의 제곱이니까 324죠. 그죠? 예, 우리 뭐 19단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인도 애들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누구를, 요 1, 2,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2,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425가 되는데요. 루트 425는요. 얘는 루트에 25로 묶어주시면 몇 번 들어가죠? 100에 25가 4번 들어가니까 400이면 4, 4, 16, 16번에 25 한 번이니까 17번 들어갑니다. 결국 얘는 5 루트 17분의 뭐가 됩니까? 요거 계산해 줘봤자 20에서 10 빼는 거니까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5하고 10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루트 17분의 2라는 이러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얘를 조금 다른 쪽에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문제를 재미있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이 굳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느냐?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요 놈 있죠? 요 놈이 이제 이 두 평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니까 여기에 이놈을 방향 벡터로 하는 직선 하나가 임의의 위치 아무데나 이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요 놈의 방향 벡터가 이제 요 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점에서요. 요 직선에다가,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입니다.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두 개 직각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요 수선의 발이라는 놈은요, 결국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면서 평면 위에도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지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XY 지축이 있는데 여기가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럼 이 G축이라는 것은 XY 평면에 뭐 한 거야? 수직인 놈이잖아요. 그럼 XY 평면에 어떤 임의의 직선이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G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됩니까? 딱 G축과 누구의 요게 이제 직각이 되겠죠? 요거 어떻게 표현해? 직각. 그다음 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결국 원점에 떨어져서 직각.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요 수선의 발이 G축 위에도 있으면서 XY 평면 위에도 있는 점이 되어야 돼요.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요 점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점이 어떤 점인데? 이 녹색 직선과 평면의 교점. 심지어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요 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쵸? 그럼 이 밑에도 상황은 똑같죠. 자, 이 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에 떨어지면 요 점은 바로 이 평면과 요 녹색 직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똑같은 점에 떨어지게 되고요. 요 파란색 점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도 똑같은 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구나. 요거 있잖아.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와 똑같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요렇게 두 점을 보는 겁니다. 임의로 두 점을 잡은 거야. 요 점과 요 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요런 벡터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 벡터를 편의상 요걸 n벡터라고 해보죠. n벡터. 그쵸? 그러면 이 n벡터도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n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편의상 요 놈을 n벡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 보라색 길인데 요 보라색이 뭐냐 하면 요 빨간색 벡터의 시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거고요. 빨간색 벡터의 종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겁니다. 즉, 이 빨간색 벡터를 이 녹색 직선에 정사형시킨 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 보라색이. 그지? 근데 벡터를 정사형시켰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n벡터가 있고요. n벡터가 있는데 이 둘의 내적은 뭐가 되냐 하면 n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n벡터의 크기를 한 다음에 이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 즉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놈이 됩니다. 그런데 이 n벡터의 크기 있잖아요. n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요 놈을 요 직선에다가 정사형시킨 요 녹색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놈이. 이거 어디서 배웠어?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배웠죠. 그쵸?
결국 요 녹색 부분의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그냥 m 벡터와 n 벡터의 내적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m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치? 이게 결국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냥 아무 점이나 잡는 거였죠. 임의의 점을 잡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라고 보고 아까처럼 뭐 1, 2, 1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1, 2, 1 들어가면 전부 1, 1, 1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은 그냥 아까처럼 원점으로 잡는 겁니다. 0, 0, 0 이렇게 잡으면 결국 요 빨간색 벡터의 성분으로 빨간색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1, 2, 1이 되겠죠. 이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이거 계산해봤자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자, m 벡터의 크기니까 결국은 루트 뭐 됩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 10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18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 분해, 그 다음 얘네들의 내적을 구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내적 구해봤자 마이너스 10 플러스 2 플러스 1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10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뭐가 나오냐 하면 요거 루트 425는 아까 뭐였죠? 5 루트 17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약분하고 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17분의 2라는 요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선생님, 근데요. 지금은 요 n 벡터를 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나왔지만 혹시 요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 내적의 결과가 음수가 되겠지. 그런데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 크기가 뭐 음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코사인 값이 음이 되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두 벡터가 하나는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가 이 빨간색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것도 녹색으로 표현해 볼까? 어차피 우리가 녹색과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요 각이 그죠?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 되어서 이 둘의 내적이 뭐가 되더라도 음수가 되더라도 결국 이 빨간색 벡터를 이 녹색 직선에다가 정사형시킨 요 길이는 그죠? 요 길이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적이 음수가 되면 여기다 절대값만 붙여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니까 아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앞으로 요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그 질문한 학생처럼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두고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둬서 그 두 직선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그 방향 벡터가 요놈과도 수직 요놈과도 수직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요 두 놈의 수직인 방향 벡터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 방향 벡터가 알고 있으면 요게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니까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기 때문에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이용해서 요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면 평면의 방정식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잡아서 요 평면까지의 거리 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그냥 임의의 두 점 아무거나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구하신 다음에 요 두 직선에 모두 다 수직인 방향 벡터 요 놈과 내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